상대방 기분이 상하면 어쩌지? 내가 안 도와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 때문에 거절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죠. 근데요, 큰일 안 나고요. 기분 별로 안 상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기적인 게 아니라요. 진짜 그렇게 중대한 일이면 나한테 부탁 안 합니다. 돈 주고 전문가한테 맡겨요. 여러분, 어차피 부탁이라는 건 결국 둘 중 한 명은 아쉽게 끝나는 일입니다. 내가 승낙하면 상대는 만족하지만요, 나는 피곤하고요. 반대로 내가 거절하면 나는 편하지만 상대는 아쉬워하죠. 서로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왜 한쪽만 만족하게 될까요? 행동에 대한 보상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이것만 좀 도와줘. 그럼 내가 이거 줄게 라고 부탁을 받잖아요. 거절도 승낙도 엄청 쉬워집니다. 또는요, 내가 이 사람 도와주면 분명히 이 사람도 내가 힘들 때 도와줄 거란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불쌍한 척 하면서 또는 너무 당당하게 당연한 것처럼 도와달라고 하면요, 그게 진짜 골치가 아프기 시작하죠. 이 사람 뭔지 판단이 잘 안 서니까요. 그럴 때 이건 거절해야겠는데 생각은 하면서도 정작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꾸밈없이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거절하면 불이익이 오는 때가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진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감정 불편해서만이 아니라 내 이익이나 처우가 걱정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파악하려면 먼저는 내가 받은 게 부탁인지 의무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분리를 해야 됩니다. 부탁은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권이 100% 나한테 있습니다. 매몰차게 거절해도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상대는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미안해 할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또 부탁하러 가면 되는 겁니다. 나보다 더 잘해줄 사람, 시간 여유 있는 사람 세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반면 의무는요,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전달을 받은 겁니다. 이건 거절을 고민할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더 빠르게 완벽하게 해서 좋은 성과를 보일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걸 거절을 하면요, 누군가 대신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나한테 불이익 오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것이 혼동이 되면 쓸데없는 건 들어주고 꼭 해야 하는 건 거절을 해버리는 이상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감정도 안 좋아지고 관계도 사라지고 이익도 없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현실에서는 칼로 딱 나눠진 게 아니란 거예요. 뭐가 막 뒤섞여가지고 혼란이 옵니다. 예를 들면요, 나한테 사정을 해서 부탁할 일을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서 의무처럼 짐을 지게 하거나 당연히 해야 하는 일처럼 감정 위협하면서 공략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착해서 배려심이 커서 거절을 못하는 것보다도 속아서 거절을 못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거절을 못하게 되는 구체적인 원인을 따져본다면요, 크게 문화적 측면과 개인적 성향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문화적 측면을 보자면요, 이 애매한 표현 문화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배려심이 깊은 나라죠. 거절도 3번, 승낙도 3번은 되물어봐야 그제서야 본심이 나올 정도로 한마디 표현에 힘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좋게 보면요, 진짜 속마음을 준비하기 위한 배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걸 달리 말하면 3번까지는요, 싫다고 해도 밀어붙일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위계 문화까지 결합이 되면 골치가 아파집니다. 누가 계속 부탁하는데 나는 또 계속 안 된다고 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체면,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주변에서 듣는 사람들도요, 그 정도 하면 좀 들어주지, 아주 매정하네, 어른이 계속 부탁하면 해주는 게 예의지,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나이에 따른 존중, 이거하고요, 역할에 따라 생기는 상하 관계,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철저하게 분리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 나이 많다고 책임 다 져주나요? 안 그럽니다. 오히려 능구렁이처럼 입 싹 닫고 없어져 있어요.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는 분은 빨리 현실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나이 많다고 무조건 따를 게 아니라요, 그 사람 평소 하는 행실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인적 성향 측면입니다. 내 성격 자체가 상대방 요구 거절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로 이 거절이라는 개념 자체가 힘든 거면 솔직히 아무런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탁을
들어주면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하고 이 답이 명확한 거잖아요. 좋은 겁니다. 많이 돕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들여다보면요, 그런 분 흔치 않습니다. 내가 저 부탁 들어주고 싶은지 하기 싫은지 이거 자체를 명확히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줘 놓고도 뭐가 좀 찝찝하고요. 들어주지 않아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확신이 없으니까요. 거절도 승낙도 자신 있게 못하게 됩니다. 이 두 상황이 생기는 원인은 다르지만 해결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거절 이후에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 진다고 정하면요, 모든 상황과 관계와 감정까지도 깔끔하게 종결이 됩니다. 거절하면요, 안 좋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죠. 그럼 거절을 안 하던가 안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거절하면 불이익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부탁 들어주고 불이익을 피하던가 아니면 이득을 포기하던가 둘 중 하나를 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솔직하게 인정을 하면요, 아무리 다양한 케이스, 모호한 선택지가 있더라도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마음이 있느냐, 감당은 되느냐, 이것을 분명히 알면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잃지 않으려고 하니까 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답을 알고도 선택을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후에 대책이 없어서 그렇죠. 내가 여기서 밉보이면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요. 아니면 내가 의지할 곳 여기밖에 없어서 거부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선택 못하죠. 그리고 이런 상태라면 지금 당장에는 다 승낙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대책이 없는데. 근데 이게 거절 못하는 핑계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거절 못하는 거 당연할 수 있죠. 그런데 미래에 뭐 한 6개월, 1년 뒤에도 나는 이렇게 살고 있겠구나 이 생각만 든다면, 또는 이미 몇 년을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것은요, 내가 뭔가를 놔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을 놔버렸을까요? 내 실력이나 입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 학습과 발전에 대해서 경로를 차단을 해버린 겁니다. 지금 상황이 진짜 싫다면요, 나중에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다른 대안도 선택할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 발전을 하면 됩니다.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지금 어찌저찌 말 한번 잘해서 거절 한번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실력이 생긴 만큼 거절의 폭이 넓어지고요,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본인이 살고 싶은 방향이 명확하면요, 거절 기준도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손해를 봐도 후회는 덜하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들어보셨다면 꼭 나와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머리로는 아는데 엄두가 안 나면 어떻게 합니까? 행동은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결과, 그 미래까지 갈 연결다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거절을 잘하는 방법도 가이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으로 거절에는 왜냐하면이 붙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라고 해야 하는데, 이때 시덥지 않은 이유를 대면 핑계만 되는 거예요. 나로서는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 부탁을 못 합니다. 뭐 보험 들어달래요. 그러면 돈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빚이 3천이에요 라고 하셔야 돼요. 아니면 뭐 일 좀 도와달래요.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이러면 안 되고요. 제가 비슷한 거 맡았다가 다 망쳐놔서 손절까지 당한 적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2번은 대안을 주면 됩니다. 대놓고 피하기가 곤란한 부탁이면요, 전부는 못 도와준다, 사정이 안 된다, 하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내 입장에서 가능한 걸 제안을 해주면 됩니다. 이 과정이 있으면요, 도와주려고는 하는데 형편이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3번은요, 돈을 쓰세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도와주지는 못했는데 마음에 자꾸 걸린다. 그래서 이거 기프티콘이라도 보내드리고 응원을 드리고 싶다. 그러면요, 이게 실질적인 즉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방법입니다. 물론 이걸 막 공식처럼 부탁 받을 때마다 하면 들통이 나겠죠. 진짜로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도저히 할 여건이 안 되면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절은 해야 하는데 원만하게 관계 유지하려면 이런 방법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런 유형의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시 내가 해당되는지 들어보세요. 나는 내심 뭘 해보고도 싶고 목표도 있어요. 뭘 원하는지 방향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절이 꼭 필요한 상태예요. 이제는 남 부탁만 들어줘서는 내 걸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내 상태를 보아하니 진취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도통 잡지를 못해요. 한마디로 주도적이지는 않지만 욕심은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 이런 친구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분 계시다면 거절을 하지 마세요. 내 주도성이 약한 사람은 살면서 기회를 잡을 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받으면 거절할 생각 마시고 그거 진짜 기깔나게 해준 다음에요. 계속 그 사람을 붙잡고요. 뭘 연결을 시켜가야 됩니다. 내가 도와줬으니까 이번엔 이것 좀 같이 해보자. 너도 나 도와줘야 해. 이렇게 그냥 매미처럼 붙어서 생색도 좀 내면서요. 내가 승낙한 걸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내 성향이 막 들이대는 게 안 되니 명분을 가지고 들이대 보시라는 거예요. 반면 그냥 무조건 거절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내가 한번 승낙하면 상대가 계속 밀어붙일 것 같다. 이거요. 모를 것 같은데 느낌으로 다 알 수 있습니다.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밀어붙이는 사람만 밀어붙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 많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소문이라도 듣게 됩니다. 이때는 그냥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요. 나 절대로 안 된다, 절대 못한다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못하겠는 분들은요, 다르게라도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할 능력이 전혀 없다. 내가 하면 다 망해서 손대면 큰일이 난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를 주지 말고요. 이거 내가 맡으면 너도 나도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된다 라는 예정된 결과를 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받기만 하고 줄 줄을 모르는 사람하고는요, 약속된 대가를 주고받는 거래를 해야 됩니다. 사회적 교류를 통한 상호 이득, 시너지 효과, 눈치껏 나중에 도와주겠지. 이런 걸 바라면 안 돼요. 왜 이런 극단적인 상황도 생각을 해봐야 하냐면요. 그냥 무작정 끝까지 우기면 되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살면서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나는 그거 안 통해 라고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아, 진짜 얘는 이거 못하는구나. 나한테 손해까지 입히겠구나. 이 수준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먹히려면요, 여러분 평소에 생활을 하실 때요, 막 너무 완벽한 모습으로 보이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먹힙니다. 좀 없어 보이는 면이 있고 못 사는데 바쁘기까지 한 사람처럼 보일 필요가 있어요. 이거 거절할 때만 유리한 게 아니라 부탁할 때는 훨씬 강점이 많습니다. 뭐가 부족해 보여야 도와주죠. 잘나 보이면 누가 도와줘요?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겠죠. 그래서 그냥 제 경험으로는요, 내가 잘하는 게 있어도 진짜 나하고 상승작용을 낼 수 있는 사람한테만 드러내야지, 능력 자랑하고 다니면요 골치가 아파집니다. 저는 그렇게 능력 엄청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피곤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많은 분은 어떻겠어요? 아주 피곤해지겠죠. 핵심만 정리하자면 거절하는 방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가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용기가 있거나 내가 살고 싶은 명확한 방향성이 있다면 거절하고도 후회가 없으니까요. 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 보시기도 권해드렸습니다. 만일 도저히 거절할 형편이 되지를 않는다면 지금은 승낙하되 그냥 그러고 사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입지를 높일 수 있는지, 외부적으로는 그게 지금은 당장 어렵다면 정신적으로 당당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걸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와 함께 그 당당함을 채워나가 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 구독해 주세요. 진심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